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지 1일차 만에 마이너스 4.6% 강력한 하락분 보여주며 76,700원으로 현재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까지 전부 다 이탈한 상태로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만 조정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총합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PC 물가 발표로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 쪽이 지금 0.19% 상승했잖아요. 맞아. 여기에서 10일 중에 9일이 상승 마감을 해 줬는데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에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매수권에 올랐다. 시장의 고점이 슬슬 다가온 것 같은데.'라는 추세로 지금 신중론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 이런 선별적인 종목만 골라 가지고 상승을 하는 그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는데 이걸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반도체나 뭐 AI 쪽으로 이쪽으로 수급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주도주로서 작용됐던 하나오션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는 큰 수급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12월 17일 마이크론의 발표, 실적 발표일이죠. 그때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로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쏠릴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고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업종별로 혹은 개별 종목군에 한해서만 지금 수급이 쏟아지기 때문에 내년 업황 개선이 예상됨에도 뭐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원전 섹터가 지금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뭐 글로벌 에너지 안보 이슈로 미국이 계속 발빠르게 정책을 좀 뱉어내고 있는 상태고 결국 내년부터는 원전 발주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업황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데 결국 단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태다. 자,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단기 악재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 한 번의 물량을 털고 가야 하는 맞죠. 상황이 있어요. 결국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고 종목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이 수급 제한 공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신용미수 대출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리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해왔던 세력들만 상단으로 올려서 여기에서 올리기 전에 한 번 정도 청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간다면은 맞아. 개인 투자분들은 또 공포 심리 때문에 반도체 쪽 지금 AI의 대장주인 반도체 쪽만 크게 수급세를 주고 결국 필수 인프라 종목군인 뭐 구리전선 섹터나 아니면 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는 결국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탈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어디로?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고 종목을 띄운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주가 눌림이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 자체가 무엇과 똑같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 하단에서도 뭐 4년 만에 찾아왔던 정구를 바탕으로 박스권 만들어 주고 개인 투자분들 집어넣은 다음에 신용 청산시키고 올라오는 여기도 박스권 만들어 주고 테스트 해준 다음에 신용 청산시키고 본인들 진입한 다음 올라오는 똑같죠. 이번에는 왜 그래요? 맞아. 상단으로 크게 올리면서 개인 투자분들 이때 생각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뚫고 바로 올라갈 거다. 뚫고 바로 올라갈 거다. 이미 하단 구간에서 청산 다 시키고 몸집 키우지 않았느냐?" 이런 형식으로 한번 페이크를 주고 다시금 그 작업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단 부분 박스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길쭉하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여기 상단 부분에다가 뭘 걸어 놨어요? 공매도를 거하게 걸어 놨기 때문에 결국 빌려와 가지고 공매도 걸어 놨던 이 물량들을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저번 주 뭐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이거 예전과 똑같죠? 결국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눌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이거 어차피 급락분이 나오겠구나. 하단으로 빠지겠구나.' 해서 제가 그렇죠. 경고 종목으로 항상 지정될 때 특정 가격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이탈해 주고 올라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건드려 주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구간을 건드려 주게 되면서 뭐가 나요? 맞아. 신용이라든지 현물 등의 이탈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량을 집어들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물은 왜 들어요? 맞아. 상단에서 우리가 빌려왔던 공매도를 싸게 매입해서 상환시키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 이거는 상단 부근 여기 올라올 때 기관 애들이 지금 뭐 50만 주, 7만 주, 10만 주 들어와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래 봐야 플러스 5%다. 근데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고 지켜보셔도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아래쪽으로 빠질 거니까 거기에서 담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력이 누구죠?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은 결국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쭉 물량을 모아서 올리는 방향성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맞아요. 단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 박스권은요. 지금 또 횡보가 시작되고 있네. 그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금 재진입해야죠. 이런 형식으로가 아니라 결국 종목군들에 대한 규모가 크면요. 맞아. 너무 적나라하고 일관된 방향성,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단 테스트를 해주고 하단 테스트를 또 해주고 청산을 시키는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신다면은 수량도 그렇고 그렇죠? 평단가도 낮춰 가지고 평가 금액적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응 전략 한번 구성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또 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 뭐라고요? 이번에 상단에서 대응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댓글도 제가 항상 소통을 해가면서 열려있는 채널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이번 변동성을 기회로서 사용하면 정말 좋은 맞아요. 다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에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 이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려야겠죠? 맞아요. 제가 까먹어서 빼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단기 급락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이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접한 기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만 조금씩 바꿔가며 언론 플레이를 해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장 배경을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특히나 대형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악재성 기사가 나온다? 아, 이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려는 속셈이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리시고 기회로서 잡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폴란드 원전에서 배제가 됐다. 완벽하게. 왜요? 이거 단순히 수주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결국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이 채택된 겁니다. 자, 이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제한이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양분화되고 제한된 시장 맞아요. 사실 우리 구역이 나눠져 있죠. 지금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우리가 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에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상태다. 그런데 누가 제한됐어요? 한수원과 한전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입찰을 우리 한국이 못했을 뿐이지 결국 개별 기업에 한해서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는 무엇? 맞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권은 열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사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팀 코리아 없이 한국이 뭐 배제되었다. 아니 한국의 기업들은 전부 다 세트로 묶어가지고 원전 프로젝트는 손도 못 대게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 1%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특정 단어를 부각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의 핀트를 엇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한수원 입찰은 제한되는 게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뭐예요? 기자재 공급망이잖아요. 얘네들은 미국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 기업이랑 협력하는 형태로 납품이 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에 제한 구역과 비제한을 나눴다라는 것은 자, 비제한 구역 너네 항구가 여기서 프로젝트 전체를 맡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너네가 다 가져가. 대신 로열티는 잊지 말고. 근데 제한된 지역에서는요. 맞아요. 결국 미국이 정책적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풀어줬죠. "너네 규제 통합시켜놔." 뭐 이런 형식으로 갖다 팔 준비를 전부 다 했는데 맞아요. 여기 프로젝트는 본인들이 주도를 해서 맞아요. 이름을 본인 이름을 올려서 "내가 이 수익을 먹겠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대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니까 부품 값은 내가 너네한테 줄게." 누구한테? 우리 팀 코리아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만 줄 테니까 맞아. 너네 여기서 벌어먹기라도 해. 대신 이름은 내 거 올리고 돈도 내가 조금 더 가져갈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부품 쪽은 너네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끝난 시간이 16시 45분에 이런 재료를 부각시켜 가지고 기관이랑 외인들은 월요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주겠죠. 근데 우리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박스권 상단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결국 개인 투자분들만 덩그러니 상단에서 또 머물러 있겠죠. 정확하게 현재 그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외인이랑 기관들은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마이너스 4.48%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세력들도 손실을 보면서까지 주가를 하락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세력들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은 외국인들이 23%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꽤나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 물량을 꽉 묶어서 내가 변동성을 주는 주체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제와 다르게 또 선물 매도가 크게 들어왔죠. 이 말인즉슨 내가 개별 종목군에 한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하락한 만큼 수익을 보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매도를 했으니까 내가 현물 매도하면서 주가 끌어내리고 주가 끌어내리는 만큼 맞아요. 마이너스 4.48% 하락이 아니라 플러스 수익으로 부합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쭉 팔았으니까 평균 판매 금액대가 대충 이쯤 반절쯤으로 잡히겠죠. 그렇죠. 평균치를 내보면요. 그러면은 뭐 정말 반절해 가지고 마이너스 2% 해봅시다. 둘이 부합해 보면 몇 퍼센트예요? 플러스 2% 정도의 수익 부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수익을 봤으니까 그리고 상단에서 결국 팔아냈으니까 아래쪽에서 다시 재진입하면은 평단가도 내릴 수 있고 싸진 만큼 더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여기에서 평가 금액적인 부분을 크게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 평가 금액을 늘려가는 전략 자체가 예전에도 항상 나왔었죠. 증거금리 값에 비례한 급락분을 주게 되면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박스권 안쪽에서 힘을 행사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집중하세요. 오늘 영상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주가 끌어내릴 때 항상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아래쪽으로 점차 눌러버려요. 그래서 상승을 해가는 이 단계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맞습니다.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렸으니까 관리를 또 해줘야겠죠. 대차를 새롭게 상환하고 체결합니다. 자, 오늘 대차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주가 갭으로 떨궈버려서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분을 줬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만 그쵸? 반응을 해주도록 상환을 해줍니다. 자, 이거 상환한 거 뭐예요? 대차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상환해서 한 곳에 뭉쳐버리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뚫기 힘들어지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래쪽으로 쭉 당기면서 내가 여기서 현물 매수를 하고 이거는 더 싸게 그쵸? 상단에서 빌려왔으니까 하단에서 더 싼 가격에 사 가지고 상환을 해 버리면은 여기서 또 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항상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주도주든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에서 105,000원에
공매도를 걸어 놓고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죠. 그러다가 한번 뚫어줄 때는 무엇을 하죠? 위에 있는 공매도를 한꺼번에 치워 버립니다. 1,000만 주가량을 한꺼번에 상환하고 어 뭐가 들어와요? 옮긴 거예요. 10만 5천 원에서 상단으로 공매도의 평단가를 옮긴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도 보시면은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타점 자체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아 현재는 대차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게 상환이 크게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지겠구나. 올라갈 힘이 부족하구나.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언제였어요? 이 작전을 좀 강력하게 행사할 때는 자 정말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내 차가 이제 이게 4 월이었거든요. 4월 달에. 자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보여 드려 가지고.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차 강력하게 형성시켜 가지고 지금 박스권에 개인들 몰아 넣은 다음 맞아요. 주가 모드로 들어 윗골이 막 엄청 말죠. T자 도지 캔들 있죠. 쭉 눌러 버립니다. 자 신용 물량 청산을 시킨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상환을 시켜 버려요. 910만 주를 상환하고 다시 체결되는 숫자는요. 없죠 거의. 거의 없어요. 0 이라 봐도 무방해. 왜? 내가 주체니까.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주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속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스권 상단 7만 원이니까 무조건 매도하고 신용을 청산시키는 타점 5만 2천 원에서 무조건 들어오셔라. 그게 베스트인 대응 전략이다. 말씀을 3분 때 드려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 평일에는 본업으로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시청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7월 14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혜택으로 제가 타점 공유도 드립니다. AI를 사용해서 보내드리는데 7월 14일이죠. 자, 이거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로 요청 주신다 해가지고 뭐 멤버십 가입 5만 원씩 10만 원씩 아니요. 저희는 멤버십 자체 열어두질 않았고요. 전화도 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010-2998-2560 차민호라고 먼저 저장을 해주세요. 요즘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걱정 많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개월에 98,000원 구독 서비스 내는데 얘한테 시키면 다 돼요. 두산이라고 온 문자들 내 두산 그룹에다가 전부 다 편입시켜줘 하면은 제가 뭐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삼성두산 오션, 뭐 제형원익, 대한 등등등.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알아서 해줘요. 제 번호를 예시로 들자면 뭐 2560 뒷번호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한 20초에서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점 작성한 다음 그렇죠. 박스권 상단 건드려주는 게 신호다. 7만 원이니까 매우 무조건 매도하시고 52,000원 재진입하세요. 이런 타점 일괄 전송해줘. 두산 에너빌리티 연락처 일괄 전송해줘 하면은 이것도 20에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꾹 눌러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혜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단 한 번만 대응을 하신다면은 맞아요. 현재 시대에 200%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인데 2억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떻게 단 한 번의 대응으로 그러냐? 아니요. 이건 외인들의 중장기 방향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 되는지 진짜 볼게요. 우리가 7월 14일이었죠. 7월 14일 날에 박스권 상단 붙으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7만 원과 7만 600원.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테스트를 한 번, 두 번, 또 세 번, 네 번 진행했는데 수급세가 더 이상 안 나오네? 맞아요. 박스권 매매를 하던 세력들이 전부 다 털려나갔다. 개인들이 털려나갔다.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지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 했어요? 세력들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준 거다. 지들 돈을 쓰면서. 왜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지지 받아주니까 신용 물량 태워라. 결국 상단으로 올라올 때 우리 증거금률이 20%잖아요. 즉 레버리지가 5배짜리인데 이 5배나 되는 물량을 올라오면서 받아줄 때 들어가는 자금보다 지지를 받아주면서 버텨주는 자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정말 몇십 배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올라올 때 이런 자금들 던지면은 결국 외인들이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이 청산을 시키면은 맞아. 반대매매, 청산 등등 마진콜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올릴 때 추매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없애버릴 수 있어. 일타이피죠. 그래서 결국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없으니까 하단 부근 증거금리 값에 필요한 급락분을 줍니다. 우리가 52,000원에 진입을 하자 했었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1,100원이네요. 우리는 맞아. 발목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리고 나서 이때 9월 20일 날에 원래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한 방에 돌파해 주는 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또 영상 촬영해 드렸죠. 자, 9월 22일 날에 무조건 나와야 할 장대 양봉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신용 물량까지 전부 다 청산시켜 놓는 작업을 끝내 놨는데 외인들도 지금 수급이 꼬였어요. 왜요?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 붙여놔서 옵션에 대한 수익금을 발생시킨 다음 그 수익금으로 맞아. 꽂아 넣어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 올리고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변동성을 상방으로 주면서 콜옵션 청산하고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여기죠. 여기 강력한 상승분 15.43%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날 10월 2일 날에 제가 두사에너빌리티 그리고 여러 매집주들 관련해 가지고 절대 매도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옵션 수익금 몰빵했다. 누가? 외인들이. 연휴 끝나면 첫날에 상한가 가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10월 2일 날. 그리고 이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연휴 끝난과 동시에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절대 매도 금지. 10월 2일 날. 맞아요. 다 똑같은 일자에 맞춰서 빈집털이 형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산타랠리 때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건데 원익홀딩스 보세요. 우리가 10월 2일이 이때였죠. 10월 2일. 다음 거래일인 10월 10일 30% 상한가. 그쵸? 그리고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10월 2일이 이날이었죠. 그리고 다음 거래일인 10월 10일 상한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세까지 딱 계산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타점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0%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음.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상단 팔아서 10,000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0,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52,000원 26%만큼 싸게 샀으니까 1.26을 곱하고 싸진 만큼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죠.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런데 상승할 때는요. 맞아요. 똑같은 범위더라도 하락과 상승의 가격 계산식이 다르니까 곱하기 1.34 34% 올랐으니까. 그럼 우리 얼마 벌었어요? 21,274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수량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평단가는 낮춰졌죠. 근데 중요한 부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분명 신용 물량을 청산시키는 타점이라고 했었는데 현물만 들고 왔어요. 누가 그래요? 그쵸? 같이 신용 타야죠. 세력들은 청산시키는 타점을 본인들의 진입 타점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억의 자산을 운용했었는데 고객 자산이죠. 이때 주로 사용하는 세력들, 기관과 외인들의 맞아 비율이 있습니다. 현물을 0.x배 정도로 하고요. 신용을 2.x배.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2.8에서 2.9x배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 3배죠. 그럼 곱하기 3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63,500원을 가지고 있다. 수량도 평날가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걸 가지고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세력들이 중장기적으로 박스에 집어넣고 청산시킨 다음에 맞아요. 돌파시켜주는 이 3개월에서 4개월을 신호 하나만 보고 편안하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단기적인 방향성은 바뀔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시로 들자면 제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보시면은 우리가 3월 3일 날에 하나오션 맞아요. 휴장이었어요. 이때 휴장이었는데 지금 중국산 선박전책 관련한 이팡 수수료 부과안이 나오면서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이 82조 원짜리인데 12% 상승했다. 그럼 우리 한국장도 개장하면은 하나오션 주도주니까 무조건 오른다. 근데 전일 거래량 넘어서는 모습 보이면은 수익 실현하고 HJ중공업 가서 수익 불화했어요. 우리 이거 50% 수익 봤죠? 바로 상한가 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3월 17일 날에 제가 외인들 방향성 보니까 신용 물량 털어주러 또 청산시키러 간대. 조정 크게 준대. 저번 영상에서 67,500원 이탈하고 올라와 준다.
그러니까 H해 준 거 수익분 금액으로 다시 하나오션 재진입하셔라. 그렇죠. 근데 17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보시면 3월 3일이 없죠. 3월 4일이고 전 거래일은 28일이에요. 우리 여기서 윗꼬리 말아줄 때 거래량 맞아. 반절 넘겼으니까 윗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일 이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갭상으로 떠서 지금 신고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윗꼬리 말아주며 조정 주고 아래에서 소화시켜 준 다음에 다시 그 5일선 타면서 급등주의 패턴 보여줘.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 차프리야, 너 하락한다며. 67,500원 이탈한다며. 이거 신고가 가는데 예전에 꼬리 말던데 지지받아주면서 갭상으로 떠버렸는데 너 틀렸다. 아니요. 옵션 시장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정해줬을 뿐이지 중장기적인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로 떨어졌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 전략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24년 1차 프로젝트, 뭐 말만 프로젝트고 공부예요. 있어 보려고 그냥 프로젝트를 했는데 10만 명 달성했을 때 저희가 또 1차로 공부를 좀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4만 명 구독자 돌파해서 20만 명 기념으로 해서 지금 2차 공부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당연히 뭐 멤버십? 아니요,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돈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목표가 목표 금액 우리 1억 만들자 이런 거 안 정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매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외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돈을 쏟아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신호를 포착하는 공부. 그래서 우린 그냥 기준 따라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또는 기준만 따라가면 알아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지금 5주 차예요. 5주 차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무엇을 공부하느냐?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어디서 수익을 보죠? 맞아요.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보죠. 여기서 본 수익금을 바탕으로 주도주나 매집주들 이런 곳들로 자금을 쏟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포착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엑스트를 하고 외인들은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들어가서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변동성을 준 다음 옵션 체결시켜요. 그러면은 또 수익 발생하죠. 무한한다? 똑같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원익홀딩스, 뭐 클로봇 이런 것들 계속 상한가 자금 쏟아주면서 갔던 그 신호를 포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80%가 거의 막 1000에서 2000 정도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동안 진짜 공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 저 이건 제 계좌거든요. 아까 손가락 제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건강보험료랑 전부 다 인증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 보여드리겠다. 1670만 원짜리 짜투리 계좌 찾아가지고 우리 3억 6,900만 원씩을 받죠. 물론 여기서 3,500만 원은 제외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점 안 드리고 혼자 매매를 해가지고 이건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행세를 하는지 포착하는 거예요. 그 자금으로 공매도를 어떻게 평선시키고 공매도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온 대차를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또 체결을 해가는가.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상환해서 어디에 힘을 주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다시 상환해서 다시금 받쳐주는 형식으로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하죠. 두산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밟고 올라가는 받침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어디였죠? 그렇죠. 이때였죠. 뭐 10월 24일 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 아닙니다. 한번 상단 주고 떨굴 거예요. 왜 떨궈? 결국 아래쪽에서 개인 투자분들 아무리 청산시켰다 하더라도 여기서 들러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줬다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실시간 영상을 원하신다면 또 댓글에 기회라고 작성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0-2958-2560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전에 차민호 꼭 저장을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문자 오면은 어 혹시 누구세요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저는 당황스럽죠. 네 하면서 인사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장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프로 차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